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유독 외로움이나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활기찼던 집안이 조용해지고 자녀들은 제 살기를 찾아 떠나고 평생의 반려자나 가까운 벗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경험 속에서 그런 감정이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우리 인생의 어느 시기엔 그런 쓸쓸함이나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겠지요. 특히 홀로 남으신 어떤 분은 예전엔 복지관에도 열심히 다니시고 이웃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셨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바깥 출입을 꺼리고 집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하셨지요.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울적한데 그 이유를 딱히 설명하기도 어렵고 괜히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애써 괜찮은 척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는 일부러 더 밝은 목소리로 나는 괜찮다. 아무 걱정 없다. 고 말씀하시지만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면 밀려드는 외로움과 씨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이전과는 다른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인 우울증 유병률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통계도 있고 상당수의 분들이 크고 작은 외로움이나 우울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의 누구에게라도 찾아올 수 있는 흔한 마음의 문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외롭거나 우울한 감정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혹은 그저 익숙하다는 이유로 무심코 했던 어떤 행동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고립과 절망 속으로 밀어넣는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발이 빠지는 늪과 같아서 벗어나려고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가라앉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외롭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하기 쉽지만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중요한 행동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3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려운 감정의 파도를 좀 더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돌보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 모를 분들이 아,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위로를 얻으시고 더 나아가 건강한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시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76세가 되신 김정희 여사님은 남편분과 사별하신 후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종종 텔레비전 소리만이 외롭게 울리는 거실에 홀로 앉아 계시곤 했지요. 한때 온기로 가득했던 집안은 이제 텅 빈 듯한 고요함만 감돌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기에 자주 얼굴 보기가 어렵고 가끔 걸려오는 전화에도 정희 여사님은 일부러 목소리를 한 톤 높여 밝게 대답하시곤 했습니다. 오냐. 그럼. 엄마 걱정은 붙들어 매라. 밥도 잘 챙겨 먹고 옆집 순이 엄마랑 복지관도 가끔씩 나가고 그런다니까. 하지만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면 어김없이 깊은 한숨과 함께 밀려오는 외로움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날들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복지관의 발길을 끄는 지도 벌써 여러 달이 지나셨더랬지요. 왠지 사람들 만나는 것이 예전처럼 즐겁지 않고 혹시라도 기운 없이 축 처진 자신의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셨던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걱정이나 끼쳐서야 쓰나. 내가 힘들다고 말한들 누가 알아주겠어. 공연히 나만 더 초라해질 뿐이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다 보면 어느새 가슴 한구석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정희 여사님의 경우처럼 마음은 천근만근인데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하며 그저 속으로만 힘든 마음을 사귀고 계신 분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어내시며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 것이 몸에 배었거나 혹은 남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기시는 경우도 많았지요. 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또한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렇게 혼자서만 끙끙 앓으며 주변의 도움을 청하지 않는 태도는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느낄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중요한 행동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고 견디는 것이 때로는 미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몸의 건강까지 서서히 해치는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어려움을 혼자서만 안고 있으면 그 부정적인 영향이 몸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컸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마치 막힌 배수구처럼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면 결국 다른 곳으로 넘치거나 문제를 일으키곤 했지요. 해소되지 못한 슬픔, 외로움, 분노 같은 감정들이 가슴속에 응어리져 쌓이면 흔히 말하는 화병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며 밤에 잠을 설치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어지는 등 다양한 신체 증상으로 표출되어 우리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어깨나 목이 늘 뻐근하고 아프거나 몸 여기저기가 이유 없이 쑤시는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했지요. 정희 여사님이 겪으셨던 불면증이나 식욕 부진 역시 이러한 마음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깊어진 외로움이라는 마음의 짐을 홀로 지고 가려 애쓸 때 몸이 먼저 지금 너무 힘드니 잠시 쉬어가세요. 누군가에게 털어놓으세요. 하는 절박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아보아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제때 돌보지 않으면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 같은 병에 쉽게 걸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혈압 조절에 문제가 생기거나 혈당이 높아지는 등 기존의 만성 질환이 악화될 위험도 높아지곤 했습니다. 또한 혼자만의 생각에 깊이 빠지다 보면 자꾸만 부정적인 사고의 늪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종종 객관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상황을 더 어둡게 해석하고 최악의 경우를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지요. 정희 여사님의 경우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식들도 다 제 살기 바쁜데 늙은 나를 귀찮아할 거야. 친구들도 이젠 나같이 재미없는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지. 나는 이제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식의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마치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아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도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어머니를 걱정하고 친구들은 만나고 싶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전혀 보지 못하게 되곤 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어두운 생각의 틀 안에 갇혀 결국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스스로 세상과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지요. 이는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다시 외로움과 우울감을 증폭시키는 안타까운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쉬웠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나를 신경 안 써라는 생각에 더욱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이는 다시 외로움을 깊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이렇게 혼자 끙끙 앓는 태도가 결국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마저 스스로 놓치게 만든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정희 여사님께서 딸과의 통화에서 사실은 엄마가 요즘 혼자 있으니 마음이 많이 허전하고 기운이 없구나. 내 아빠 생각이 자꾸 나서 그런지 밥맛도 없고 잠도 통 못 이루겠다. 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셨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딸은 어머니의 진심을 알고 걱정하며 어떻게든 위로와 도움을 드리려 했을 것입니다. 더 자주 찾아뵙거나 말벗이 되어드리거나 함께 기분 전환할 거리를 찾아볼 수도 있었겠지요. 하다못해 가까운 친구에게라도 요즘 영 기운이 없는데 우리 같이 따뜻한 차라도 한잔할까? 하고 먼저 연락했다면 답답한 마음을 잠시나마 나누며 이안을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한마디로 자신의 진짜 감정을 감추면서 정희 여사님은 주변 사람들이 매밀 수 있었던 따뜻한 관심과 실제적인 도움의 가능성을 스스로 막아버리신 셈입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데 누가 그 안으로 들어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겠습니까? 혼자 앓는 것은 이처럼 자신을 외롭게 만들 뿐 아니라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소중한 관계와 지지 기반으로부터 스스로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았을까요? 이제부터라도
혼자 속으로만 사귀는 습관에서 벗어나 작은 용기를 내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아주 가벼운 감정 표현부터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깊은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오늘따라 날씨가 굳어서 그런지 영 기분이 안 좋네 라거나 어젯밤 잠을 설쳤더니 몸이 좀 찌뿌둥하다 와 같이 자신의 상태를 일상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텔레비전에 저런 장면이 나오니 옛날 생각이 나서 마음이 찡하네 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표현을 연습 삼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힘들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오랜 친구, 믿을 만한 이웃, 종교 단체의 지인, 혹은 복지관이나 상담 기관의 전문가 등 주변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경청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저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과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요청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막연히 힘들다고 하기보다 무릎이 아파서 장 보러 가기가 어려운데 혹시 이번 주에 장 볼 때 내 것 좀 같이 부탁해도 될까? 와 같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혹은 혼자 병원 가기가 좀 불안한데 같이 가주면 안 될까? 하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약하거나 의존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이며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서로에게 기대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어려움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로 깊고 오래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2주 이상 심한 우울감이나 불안감, 불면, 식욕 부진, 무기력증 등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며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가까운 병원, 가정의학과,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상담 서비스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넘어 몸 건강 관리만큼 마음 건강 관리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이나 경우에 따른 약물 치료는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힘든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며 필요할 때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건강하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혼자 어둠 속에 머물며 고통받기보다 작은 용기를 내어 주변의 손을 내밀어 보세요.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기꺼이 손잡아줄 사람들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따뜻한 연결을 통해 외로움과 우울감에서 벗어나 다시금 삶의 활력을 찾고 소중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어려움을 속으로만 사귀다 보면 또 다른 위험한 생각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나만 유독 힘들다거나 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짐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깊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을 좀먹고 삶의 의욕마저 앗아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마음의 덫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 누구보다 활동적이셨고 이웃들을 돕는 일이라면 늘 앞장서셨던 분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 앞에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외출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 한 걸음 옮기실 때마다 자녀들이나 이웃의 부축을 받으며 이안함과 자책감에 고개를 숙이시는 날이 많아지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얼른 없어져야 자식들이 편할 텐데 라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실 때면 듣는 이들의 마음은 더 아팠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쳐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하하고 자책하는 생각에 갇히는 것은 마음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첫째로, 이러한 생각은 스스로의 가치를 갉아먹고 우울감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나는 짐이다.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은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자기 비하가 반복되면 자존감은 떨어지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는 우울한 기분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자신의 좋은 점이나 여전히 가진 능력을 보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에만 초점을 맞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검은 안경을 끼면 세상이 어둡게 보이듯 부정적인 자기 인식은 자신의 가능성을 가로막습니다. 둘째로, 나는 짐이다라는 생각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여기면 다른 사람의 호의나 도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도와주려는 손길에도 괜한 폐를 끼친다, 밀어내거나 과도한 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도와주는 사람의 진심을 오해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고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이 건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 인식은 삶의 의욕 자체를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데 와 같은 생각이 지배하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즐거움을 찾으려는 마음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일상의 작은 활동들조차 무의미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그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는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분명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얘가 또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생각이 나 자신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생각일 뿐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정말 100% 사실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정말 나는 아무 쓸모가 없을까? 내가 있어서 좋은 점은 하나도 없을까? 하고 말이지요.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만으로도 부정적인 생각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과 과거의 성취들을 의식적으로 떠올려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살아오면서 이룬 가치 있는 일들을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기억, 자녀를 훌륭히 키워낸 보람,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 등을 떠올려 보세요. 잊고 있던 자신의 강점이나 좋았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도 꽤 괜찮은 삶을 살아왔구나 하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 사진을 보거나 좋았던 기억을 간단히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아주 작더라도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참여하며 유용감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보내거나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화분에 물 주기, 집안 정리, 손주에게 이야기 들려주기,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역할을 찾아 꾸준히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성취 경험들이 쌓이면서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나만 힘들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할 거리를 3가지 정도 찾아보는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맙다. 친구와 통화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와, 같이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부족한 것에서 이미 가진 것으로 돌려주어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습관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모습만 보고 자신과 비교하며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어려움과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면 나만 불행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다독여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짐이라 여기며 끊임없이 자책하는 것은 마음 건강에 해롭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과거의 경험을 자산 삼아 여전히 할 수 있는 작은 역할들 속에서 의미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며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이제 힘든 마음을 혼자 사귀지 않고 표현하는 용기, 그리고 스스로를 짐이라 여기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 함정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하지만 마음이 힘들 때 빠지기 쉬운 또 하나의, 어쩌면 가장 눈에 띄는 행동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의 문을 닫아걸고 모든 사회 활동을 끊은 채 집안에만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내면의 어려움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이기도 한데, 이것 역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 번째 중요한 함정입니다. 한때는 동네 마당발로 통하며 경로당이나 복지관 활동에도 열심히 쉬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무릎 건강까지 나빠지시면서부터 점차 바깥 출입을 꺼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오늘은 좀 피곤해서 혹은 날씨가 굳어서 하며 하루 이틀 미루던 것이 어느덧 외출하지 않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친구들의 연락도 잘 받지 않게 되고 찾아오는 이웃에게도 문을 열어주기가 망설여지면서 점차 집이라는 공간 안에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나가봤자 할 일도 없고 사람들 만나도 재미없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나 활동으로부터 멀어져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는 것은 단순히 좀 외롭게 지내는 것 이상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끊기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눌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부정적인 생각의 늪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만들고 현실 감각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접할 기회가 차단되면서 세상이 온통 어둡고 힘든 곳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발병 및 악화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신체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집안에만 머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일 기회가 줄어듭니다. 이는 근육량 감소, 심폐기능 저하, 균형 감각 상실 등으로 이어져 낙상 위험을 높이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뇌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데 활동 부족은 인지 기능 저하, 심한 경우에는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이 썩기 쉽듯 우리의 몸과 마음도 외부와의 교류와 적절한 활동 없이는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고립은 외로움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운 감정은 더 깊어지고 이는 다시 외부 활동에 대한 의욕을 꺾어버립니다. 어차피 나 혼자야? 라는 생각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욱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끼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더 깊은 고독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위험한 고립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기력하고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질 때 문 밖으로 나서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시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거창한 목표보다는 아주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집 앞을 잠깐이라도 산책하거나 아파트 현관까지만이라도 나가서 바깥 공기를 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가볍게 인사를 건네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핵심은 움직임 그 자체에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기분 전환에 도움을 주고 다음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작은 에너지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활동을 만드는 것도 무기력감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주 특정 요일에는 꼭 복지관의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거나 정해진 시간에 친구나 자녀와 전화 통화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혹은 아침 식사 후에는 꼭 신문을 가지러 나간다거나 하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규칙적인 활동은 생활에 리듬감을 부여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인식이 우리를 조금 더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문화센터 등에서는 건강 체조, 노래 교실, 미술, 컴퓨터 등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관심이 있었거나 새롭게 배워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참여해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자연스럽게 대화 상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 메신저로 안부를 주고받거나 영상 통화를 통해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것도 좋은 소통 방법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여 관심사를 나누는 것도 고립감을 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자원봉사 활동도 삶의 의미와 보람을 되찾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사회의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느낌은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게 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롭거나 우울할 때 스스로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3가지 함정. 혼자 끙끙 앓는 것, 스스로를 짐이라 여기며 비하하는 것, 그리고 세상과 단절하고 고립되는 것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함정들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도 나누었지요. 노년기에 외로움이나 가벼운 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결코 이상하거나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 때는 용기를 내어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구하세요.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의 목소리보다는 자신의 가치와 강점을 되새기는 긍정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귀찮고 힘들더라도 세상과의 끈을 놓지 말고 작은 움직임이라도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어르신들의 마음에 다시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보다 건강하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모를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